아, 2,400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위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전문가야 이러면서 욕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시장을 맞춘다라는 거는 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의 방향성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사면 정말 좋지만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인 거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꺾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라고 경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그걸 좀 해볼까 했다가 주제 넘게 굉장히 욕을 좀 많이 먹고는 앞으로 안 해야겠다 약간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위원님은 지금 2,40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닥론이 아니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작은 아니고 언제부터냐면 시작은요 8월 20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점을 이탈하면서 이제 추세를 하락으로 딱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저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때부터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시장 저점 잘 잡거든요. 고점은 모르겠어요. 고점은 잘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때 이제 삼성전자 막 96,000원 갔을 때는 잡기는 잡았어요. 워낙 주변에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다 물려서. 12월 달부터 막 주식 어떤 거 사면 되냐 하고 물어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제 끝물이 왔구나 라고, 이제 그때 주유소는 이 유튜브 방송할 때였잖아요.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거의 막 96,000원 갔을 때 당일날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 PD님이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시장 좋댔어요 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시원하게 욕하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그 가격대 위로 올라갔던 시간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삼성전자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고점에 모든 개미들이 다 샀을 텐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TSMC가 계속 올라가고 대만 증시가 가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빠졌던 이유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때 뭐 외국인들이 그걸 다 샀다라고 하면 올라갔겠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락의 시작은 이미 8월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추세는 하락 트렌드였고, 지금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빠졌고, 물론 2,4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사실은 이 추세라는 게 언제 다시 되돌려서 우리가 상승으로 돌아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2,400까지 빠질지 아니면 뭐 2,600이나 2,700 정도에서 뭐 상승이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피보나치로 우리가 이렇게 좀 그거 본다라고 하면, 피보나치를 이렇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 역사적인 개인들의 매수세를 힘입어서 상승을 했던 이 시장에 중심 정도 되는 가격, 그러니까 이 큰 파동의 중심인 거예요. 거기가 2,6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중에 뭐 이베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리포트가 처음에 다들 뭐 그렇죠, 하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때 이베스트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데, 그때 이제 나온 게 2,650포인트 뭐 그렇게 이제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더 보수적으로 그냥 지지 저항 구간까지 생각하면 팬데믹 전에 우리나라가 위치했던 가격이 지금 뭐 기업들 실적이 좀 더 좋아지고 했던 그런 거 생각해서 많이 쳐줘서 2,400, 2,500이라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월봉에서 고점을 돌파했던 그 구간이 2,573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조정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려갈 때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증시가 지금 단기적으로 한 10% 가까이 좀 빠진 거거든요. 오늘 꼬리까지 하면 11%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봐왔던 증시에서 상승과 하락폭, 팬데믹이 터졌다 이런 시점들 빼고요. 단기적인 이제 그 파동의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장도 그랬잖아요. 진짜 뭐 물급 필반이라고 끝까지 가니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5% 아침에 일어나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 전쟁, 러시아랑 전쟁 났나 바로 기사부터 체크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이거를 갖다 끌어올렸거든요. 하루 변동폭이 시작해서 5% 갔다가 마이너스 5% 갔다가 또 0.6%로 올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5% 이상 또 올라가 끝난 거예요. 정말 변동성이 미친 듯이 커진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변동성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해요. 리스크 회피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보면 미국장은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생각하고요. 지금 선물 시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일단 지금 하락할 때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스닥이 조정이 나오니까 저가 매수로 사람들이 공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단기로 딱 봐도 지금 나스닥의 하락폭 뭐 파동으로 봐서 여기서부터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칠게요. 이만큼 빠졌는데 이게 15%가 넘습니다. 정말 크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만 왜 이렇게 또 크게 빠지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시장 유동성이 풀린 거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빠진 거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미국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올라온 거 다 빠진다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올라온 거 다 빠지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요때 보시면 팬데믹 때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진 거 보이시죠? 지금 이때 빠진 거에 비해서 33% 빠졌어요. 근데 보면 캔들을 보면 지금 빠지는 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도요. 잔잔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게 피크를 칠 때 그때는 사람들이 확 몰리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막 장대 양봉이 쫙 뽑히거든요. 하락을 할 때 마지막의 모습도 거의 비슷해요.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몸통이 이제 짧게 나오면서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다가 한번 크게 탁 터지고 나면 그때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지금 13,000포인트, 14,000 지지를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13,000까지 여기 깨지면 여기 간다 했었거든요. 근데 내려왔어요 완전히. 그러고 나서 완전 로켓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5.6% 시장이 반등을 한 거면 또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승 신호일까요? 아니죠. 아직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상승 신호들은. 이게 급하게 오르면 조정을 받아요. 급하게 내리면 반등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지지부진하게 조정받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2, 3일 정도 지나서 한번 흐름 봐야 되는데 딱 공교롭게도 FOMC 일정이랑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FOMC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하는 그런 관망이 좀 많을 것 같다. 미국장은 저는 조만간 반등 나올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거는 딱 하나는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연준에서 지금부터 금리 인상 50bp 할 거야. 0.5% 기준금리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제 생각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연준이 만약에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든지 금리 인상은 할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아직은 잘 모르겠어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는 고용 지표를 막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고용은 신경 안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뭐 얼마가 나온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 놓으면 사람들이 일단 그 지금 어떻게 될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러니까 연준에서 약간 스탠스를 지금 굉장히 며칠 동안 매파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금리 인상 시점이 우리는 5월이나 6월쯤 하면 된다 생각해라고 만약 간다.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이 반등하고 반전은 틀린 거거든요. 반등은 그냥 올랐다 빠지는 거고, 반전은 완전히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반등하는 흐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 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요. 글쎄요, 한 14,500에서 좀 강하게 올라온다면 14,000 뭐 한 700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일단 이게 좀 큰 그리고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조정 나올 때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사야 돼.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좀 지배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을 확 받을 때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투매를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이제 종목들별로 호가를 쫙 펴놓고 이렇게 보는데 보고 있다 보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투매를 하고 있다. 지금이 저점이고 살 지점에 다가왔구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소름이 싹 돋듯이 막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구나 하고 막 사요. 근데 그게 이제 8월 20일 날 제가 막 사람들한테 공포에 사라면서 지금 사야 된다. 뭐라도 잡아놓으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볼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8월 20일 날 정말 막 키보드에 막 손가락에 막 땀나듯이 막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했었는데 그리고 조정 나올 때 요때예요. 요때 이날 10월 5일이에요. 요날 이제 제 생일이어가지고 10월 4일이 전날이 기분 좋게 이제 생일 파티하고 했는데 다음날 탁 됐는데 시장이 빡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또 이제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 구간이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게 낙폭을 봤을 때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빼면 그때가 저점입니다라고 뭐 방송 주유소에서 막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도 얼추 저점을 잘 맞춰갖고 했었어요. 요때는 저도 막 계좌 주식으로 다시 비중 좀 확 넣어가지고 짧게 이제 막 수익을 내고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기술적으로 여기를 돌파 못하면 시장이 밀려 내려간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 하락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저점들을 계속 이탈을 시켜요. 그래서 이 시점에 여기 저점을 이탈시켰던 시점에 여기서 올라올 때 요 저항 돌파 못하면 내리막길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그런 느낌이 이제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신발이 떨어졌는가. 아직 더 빠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사실 저는 이제 직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더 내릴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무의식 중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그 정도로 강하게는 안 왔어도 이제 지금 사야 되는데 이 정도 폭이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는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저평가된 종목들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부분인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의 비중이 20%를 담겠다 하면 한 번에 탁 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차트상 열려 있어요. 2400까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2400까지 빠지면
뭐 여기서부터 지금 10%가 더 빠져야 되거든요. 지수가 10% 빠지면 개별 종목은 30% 빠져요. 대형주들은 한 15% 20% 빠지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야 좀 버티고 10% 정도 빠지는 거지. 그래서 저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이제 아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지수가 얼마 갈 겁니다, 얼마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생각을 해둬야 되는 부분인데 지수를 맞추려고 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향성이 일단 내리막길이면 뭐 그 방향만 보면 되는 거지. 방향을 보고 하락 상승장이면 주식 비중 80% 들어가는 거고, 하락장이다, 위에서부터 추세 꺾였다라고 생각되면 비중을 갖다가 기존에 내가 뭐 투자를 할 때 한 종목 20% 들어갔으면 하락장에서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종목이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좋아도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5%씩.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5%에 대한 수익만 챙기면 되는 거고, 욕심을 낼 구간이 아니다 라고 세팅을 딱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락장에는 분명히 시장보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시세가 또 빵빵 터지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갖다가 뭐 내 투자 자산의 한 20% 정도로 플레이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해가고, 나머지는 저점 매수 분할로 할 시점이 왔을 때 이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렵네요. 지금은 일단은 뭐 보면 이 하락 추세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이탈을 시켰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현금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좀 저점 매수, 특히 실적 장세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반복이 계속되어 왔던 일을 이번에는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보짓이거든요. 제가 팬데믹 때문에 빠질지는 몰랐어요. 근데 시장이 10월 달부터 급락이 한번 나올 거라고 해서 고버스를 계속 모아갔거든요. 그때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는데? 다들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고 트레이더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신중하신 분들은 얘기하고요. 야, 지금 시장 안 빠져봐야 뭐 박스권 하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이미 10년 동안 뭐 이렇게 10년 주기로 이렇게 폭락장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그게 반복이 되었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이 이제 꺾였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구나 하면 비중이 한 10이나 20% 정도를 고버스 같은 거 그런 거 좀 담고, 그 다음에 현금도 확보를 하고 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사놓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는 현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차피 내려오면 좋은 기업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의 장을 살린다 생각하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반등이 나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000포인트, 이제는 저항이 내려와서 3000포인트예요.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안 나오면 시장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반등이 나왔다 해도 거기 돌파 못하면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종목들이 밀려 내려올 거기 때문에, 만약 요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뭐 어떻게 그런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그런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반등을 활용해서 저점 매수하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화하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주린이 분들이 워낙 많이 2020년도 그때 동학개미가 엄청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뭐 갈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또 남은 갈 길은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시장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쌍바닥을 그렇게 찍고 또 시장 돌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반등 줬다가 아니면 이제 요번엔 스터디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계속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쫙 밀려서 한 대 두드려 맞고 그냥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잡혔다라고 확신이 드는 시점이 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은 결국 금리를 언제 인상하느냐 얼마나 인상하느냐니까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잡히고 금리 인상을 했다 하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로 소멸 불확실성 제거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요번에 FOMC 때 될지 뭐 다음에 될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400까지는 열어놓고 2400 오면 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한번 베팅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2400까지 조정이 나오면 연끌해야죠 사실. 그래서 연끌을 해라니까 한 종목을 갖다가 뭐 연끌해갖고 한 방에 사고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연끌을 해도 분산 투자하고 저평가된 종목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 막 주원만 담아 놓으시고 3개월을 딱 안 보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을 안 보면 두세 배 가 있을 거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실적 장세가 올 거고 실적 장세가 오게 되면 다시 증시는 또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라면 내릴 때 사야 되는 시점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요. 그 바다에 이제 바닷물이 다시 증발을 해서 또 빗물이 되고 또 빗물이 또 강물이 되고 이런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또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당장 지금 하락폭이 너무 깊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성장통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시다 하면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 한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비중 항상 얕게 보수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경험을 쌓으실 때까지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장이니까 뭐 안 물려 계신 분들 지금부터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쯤에서부터 내가 좋은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에 기회장을 좀 잘 살려서 2023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벌어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많이 내려왔을 때는 기회장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끌하라고. 그렇게 되는 시점이 나올 거고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지금이냐 하고 연끌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